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롱코비드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국민 4명 중 1명이 완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비트코인 시세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이후로의 지속적인 이 하락장 이후에 또 지독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모습인데요. 언제쯤이면 이 박스권을 탈출해서 다시금 또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선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다 할 큰 촉매제가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투자자들 심리 입장에서는 심리가 이제 불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인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전문가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또 좋은 전망이 있는 이제 종목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급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뭐 시장이 다시 또 뭐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 뭐 이제 또 하락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그랬잖아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내려갔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그죠? 예, 또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투자를 조금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제 갈피를 못 잡고, 막 시장이 하락하는데 그냥 막 계속 물타기 하다가, 뭐 투자금 싹 다 들어가가지고 계속 또 내려가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 이제 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투자를 잘 이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시장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 두 가지 다 너무나도 많이 접했던 악재 이슈라서 지겨울 법도 한 악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도지코인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유료 계정에 이제 도지를 포함시키겠다라는 제안으로 주말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 자세한 내용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그리고 이제 블루 결제와 관련된 이제 도지코인을 결제 옵션으로 넣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이제 제안성이 짙은 이제 트윗을 올림으로써 이제 어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였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880원을 넘는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는데 워낙 일론 머스크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자신의 네임들을 이용해서 가격 상승을 일으켰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향성이 그렇게 짙지도 않고 민코인의 대장성이 짙은 코인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2월 그리고 1월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발언을 통해서 한 번의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는 듯한 흐름을 여러 번 보여줬었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현재 이제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제 도지코인의 연관성에 관해서 이제 믿음성, 신뢰성이 저조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호재성 이슈를 가지고 가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입는 모양새를 입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기에는 이제 악재성이 짙은 종목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네임들을 이용해서 이제 가격적인 상승을 일으켜서 그거에 대한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이걸 주식 시장에 접목시킨다라고 하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하지만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적인 제재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네임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수익 실현을 했던 이슈가 있는데 향후에 도지를 인용을 해서 트위치나 자신의 이제 회사에 대해서 스페이스에 관해서 이제 얼만큼 적용을 시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이슈를 인용해서 가치성으로 투자하시기에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작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악재이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악재성 이슈로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지겹도록 제가 여러 번 말했던 러시아 사태에 관한 이슈입니다. 현재 두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 업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규모 러시아군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 자유민주당 당수의 장례식장에 푸틴이 참석을 했는데 그 푸틴의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경호원의 손에 핵가방이 들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이슈 언론 보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되짚어봐야 될 러시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러시아 사태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에서 전쟁이 웬 말이냐라는 생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편향되는 시점이 강했었는데 실로 전쟁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증시포와 암호화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이 났었지만 이제 칠러 세력이 짙은 이제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몇 번 전쟁 비슷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다 말겠지 했지만 그 이후에도 장기전이 우려가 되고 회담 결과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같이 이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러시아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없습니다. 러시아뿐만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득권이 없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전쟁이 가시화되겠다라고 전망이 될 때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수입을 러시아 입장에서 얻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기준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키예프 수도를 점령하지 못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 지금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디폴트 우려가 있겠습니다. 저번 달에도 있었지만 디폴트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외환 보유가 묶여 있으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디폴트 우려로 인해서 상황이 심각화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채권을 사들인 서방 국가들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꼬리를 물면서 나라들에서 연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계속 저희들이 지겹지만 계속 주시해야 되는 악재성에서도 원천적인 악재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도지코인이 일종의 호재로 인해서 어제 하루 동안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200원대를 넘어서 800원 그 이상까지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이런 이슈들에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리스크로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예, 악재가 많이 없습니다. 예, 매번 올 때마다 악재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확 와닿는 뭐 그런 악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없는 게 좋은 거죠. 예, 없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악재가 없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다면 올라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 눌리고 있다 보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좀 이런 움직임이 또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 그 다음에 매도세, 매도세 좀 나오고 있죠. 매도세에 대한 압박들이 이제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좀 이제 하방으로 좀 내리는 그런 압박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연준도 그렇고 FOMC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과 이제 뭐 긴축,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압박을 받다 보니 하락을 하게 되겠죠. 양적 완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그렇고 시장에는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악재로 작용하겠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0년물 뭐 저기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수익률이 상승하다 보면 안전자산 쪽으로의 돈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주식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럴 때마다 이런 위험자산군들, 그죠? 투자를 해야 되는 위험자산군들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군들 쪽으로는 돈이 쭉쭉쭉 또 들어가면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 때문에 좀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도세가 조금 있죠. 매도세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약 6,000개 정도가 이제 입금이 됐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지난 7일 날 이제 비트코인 6,000개 정도가 거래소로 이동을 해주면서 이거에 대한 매도 압박이 이제 막 거세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물량 자체를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자체를 봤을 때에도 비트코인 6,000개가 전부 다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만 이제 매도가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슈들, 그죠? 이런 이슈들이 왔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소량을 갖고 있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소량 뭐 한 개 미만 이렇게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냥 뭐야 이거 몇 개가 들어오는 게 이거 이러면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매도세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됐겠죠. 솔직히 6천 개 비트코인이 들어왔을 때 익명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들어갔을 때 6천 개를 다 팔겠습니까? 그죠? 못 판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걸 다 받아줄 물량 소화도 못할 뿐더러 거의 대부분 그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7일부터도 봤을 때도 크게 올라가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들을 좀 매수를 해주면서,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횡보를 해버렸잖아요. 횡보하거나 약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 봐야, 그죠? 가지고 있어 봐야 가치는 좀 하락이 될 거고, 그럼 가지고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재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재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뭐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난 어차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뭐 따로 달러를 투입하거나 할 필요는 없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알트코인을 매수해서 알트코인에서 10% 20% 수익을 본다면 비트코인이 10% 20% 증가라는 셈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그냥 매도를 해버리니까 매도세가 좀 나오겠죠. 그러면서 하방 압박 받아주면서 비트코인 슬쩍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매도 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매수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트코인 그대로 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런 좀 단편적인 것들만 보고 좀 시장에서 내 투자금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손실만 보고 이러니까 돈 번 사람 없다더라 이런 말만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돈 못 벌었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죠. 그죠? 다 그런 겁니다. 주식 부자도 있고요. 그죠? 코인 부자도 있고요. 부동산에서 돈 못 벌었다고 해도 부동산 부자 있습니다. 그죠? 내가 못했다고 해서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시점에서 또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시점에서는 좀 이제 방어적으로 좀 이제 투자금을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투더 골드문에서 다 말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이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잦아들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런 위험과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직까지는 좀 매도세가 짙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7일에 거래소로 6천 비트코인이 입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트코인 매수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기보다는 시장의 이슈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정말 큰 호재인데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투자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방송에서 CNBC 미국 경제방송에서 기축통화로서 세계 지급 준비 통화의 미달러화가 처한 이제 위험과 전망에 대해서 현지 시각 9일 날 방송을 내보냈었습니다. 이제 방송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드려 보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제 경제학자가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일으킨 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제 달러의 가치 하락과 이제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에 위협이 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티븐 로치 교수는 달러의 대안으로서 유로화나 그리고 위안화 그리고 덧붙여서 용감성 있게 말을 해보면 이제 암호화폐까지도 이제 달러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돈에 대한 개념과 본질이 되겠습니다. 21세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독보적인 수출품은 저는 달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적 이런 반도체적 섹터보다도 달러가 정말 독보적인데,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찍어낸 돈이 달러일 거고, 우리나라에서 찍어낸 게 원화, 일본에서 찍어낸 게 엔화일 텐데, 각 나라에서 찍어낸 종이화폐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축통화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고 말씀드려 보면, 기존의 미국에서는 이제
금에 관해서 금의 몇 온스에 관해서 1달러를 적용시키면서 기축 통화를 인용해서 계속적으로 기축 통화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같은 여러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 경제도 이 엄청난 미국 경제에서도 엄청난 이제 손실을 입으면서 경제 위기에 도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현재 기축 통화인 달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성 있게 눈여겨봤었는데 미국에선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이 발행한 달러를 가지고 금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취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제 악화를 힘입었었습니다. 그러했던 이제 기축 통화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어떠한 행색을 표했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죠. 기름에 관해서 기름을 이제 달러로서만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시 기축 통화로서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축 통화로서 이제 계속 힘을 입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현재 최근에 있었던 경제 악화가 있었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냈습니다. 찍어내면서 경제 위기를 벗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국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경제 위기를 벗어났는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위기를 다시 모면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려 보면 작은 한 나라 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자국민이 A, B 이렇게 두 명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작은 나라 섬에서 10,000원에 대한 돈을 발행을 했다. 그래서 A가 정부로부터 10,000원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10,000원을 B한테 이제 뭐 배를 사서 어업을 통해서 돈을 마련했다면 그 이제 어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B한테 팔아서 10,000원이라는 돈을 다시 취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한테 은행한테 이제 만 원, 예를 들어 이제 500원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500원에 대해서 어디서 날까요? 갚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렇다면 돈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문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돈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빚이 계속적으로 빚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돈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냐? 돈을 찍어내면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 나라들에서 먼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위기를 모면하고 그 뒤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다시 달러를 수급함으로써 자신들은 이제 위기 내에서 인플레이션 위기도 넘어가지만 그 이제 달러 의존도 높은 후진국들에서 연쇄적으로 먼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엄청난 수출품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그 이후에도 아무래도 물론 이제 100% 화폐를 대체함으로써 이제 암호화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티븐 로치 교수가 위안화, 유로화, 그 암호화폐가 대체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각각 문제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준비 통화가 되려면 자유롭게 이제 교환이 돼야 되는데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통제하고 또 이제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없다 보니까 자유로운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겠고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커다란 경제 공동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별로 채권 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암호화폐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반사 이익으로서 암호화폐가 기대되고 있는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100% 화폐를 대체하는 건 암호화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혹은 이제 암호화폐에 관해서 하락폭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 이제 객관적인 이제 하락폭이 일어날 부분이다. 혹은 이제 현재 최고점이다. 비트코인 최고점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현재 그러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객관성 있는 지표로서 말씀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주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가격 하방을 단기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뭐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까 이제 악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비트코인 6,000개까지 넘어왔다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6,000개가 익명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움직였지만 뭐 거래소에서 다시 익명의 지갑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죠? 3,580개 비트코인이 다시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뭐 2천 얼마 뭐 이거 판 게 아니겠죠, 그죠? 판 게 아니고 물론 팔았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뭐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규모가 뭐 1.5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큰 규모죠, 당연히 3,000개가 넘어가니까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나가면서 매도세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비트코인 뭐 거래소에 풀려있던 물량들이 쭉 나갔으니까요. 개인 지갑으로요. 나갔고 가장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래들 그다음 기관들이 이 현재 시장이 좀 시장이 내려가다 보니까 투심이 당연히 악화가 됐습니다. 매수를 좀 소극적으로 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공격적으로 투자도 안 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움직임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거래소에 있는 뭐 3,5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넘어갔고, 자, 그럼 거래소에 당연히 물량이 없겠죠. 물량이 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자,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집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매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으로만 봐도 이 트랜스퍼들만 보고 그다음에 뭐 기관들, 그다음에 고래들의 뭐 어떤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느냐, 매집을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시장에 어떻게 뭐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횡보를 할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100%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투자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상승한다,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 그렇다면 나도 매수에 대한 어떠한 그 또 투자에 대한 뭐 공격적인 포지션 아니면은 뭐 좀 살짝 조금 더 투자금을 늘려보는 포지션, 이런 포지션을 한번 취해보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상황 딱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와, 이거 몰빵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서 몰빵해가지고 큰일 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움직였느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움직였느냐, 몇 개나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온체인 데이터나 뭐 이런 그 레이더 뭐 있잖아요. 뭐 고래들 지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보시면,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뉴스 비트코인 암호화폐 뉴스 이제 막 뿌려주는 그런 뭐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 기사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뭐 몇 개가 움직였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실시간으로 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 지켜보시더라도 몇 개 움직였구나.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런 거 지켜보시고 있더라도 몇 개 움직였네? 시장으로 들어갔네? 시장에서 빠졌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뭐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그냥 시장 뭐 거래소 어플 열어가지고 뭐 분 단위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죠. 밥 먹다가도 한번 보고, 일하다가도 한번 보고, 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 많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뭐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코인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안 보고 있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이제 뭐 매수와 매도,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매도 내가 설정했고 매도가 걸어두고 그냥 두시고, 어차피 매도되면 알람 뜨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일상생활을 뭐 식음을 전폐 뭐 이건 아니겠지만 뭐 그냥 조금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말씀드리면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거래소만 보고 계신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일상생활 다 내팽겨치고 우리 투자하려고 코인에다가 돈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그죠? 투자는 투자대로, 내 일상생활대는 일상생활대로 가야 되니까 이런 중요한 기사들만 확인하시고 매매는 그냥 편안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또 비트코인이 넘어가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일단 비트코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만 일단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그런 지표들과 이 데이터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안정적인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유 자금으로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 섹터들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 필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걸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특징주 종목은 비트토렌트입니다.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들어보면 비트토렌트는 파일을 공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서 비트토렌트에서 사용자들에게 파일을 공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또 이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 그러니까 트론을 기반으로 만든 이제 플랫폼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단 이 얘기만 들어보셔도 저는 이제 토렌트를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토렌트에 대한 이제 전망이 저는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 들지도 않으면서 또 이제 가치 전망에 대해서도 좋게 보여지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더라도 현재 2.2조 원의 코인마켓캡 기준 2.2조 원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섹터로서는 그렇게 시가총액에 걸맞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동향에 대조적으로 혹은 동반된 흐름을 보이지도 않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가 강한 종목도 아닙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맞게끔 움직이는 모습이 형성되지 않는 개별적인 종목인데 현재 보시다시피 현재 이제 12월 기준에 12월에 액면 분할 이후에 한번 큰 상승이 있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가창을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정말 이제 세력의 단타 종목으로서 단타치기에도 정말 위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력 같은 경우에 뭐 현재 기준으로는 24 그리고 25원에 매수와 매도를 걸어놓고 자전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틱에서는 한 틱만 올라가도 4%가 넘는 육박하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지만 이 한 틱을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저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이제 같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트토렌트에 큰 비중이 들어가 계시지 않는데 물려 계신 분이나 혹은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물려 있지만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부분은 현재 이평선에 맞닿고 있는 이제 한 틱 정도밖에 안 되지만 0.0027원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만약에 나는 단기적인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부분이라도 매도하시길 권유드리고 있고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나는 조금 이제 손실률을 줄이고 싶어서 오래도록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승장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서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거래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게 도미너스인데 이 도미너스가 낮아질 때 현재로서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미너스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알트코인도 같이 힘입어서 시장 전체가 올라가겠지만 상승장 때는 어느 정도 상승장 때는 횡보 구간에서 도미너스가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다른 알트코인 대부분의 비중이 분산될 때 그때 비트토렌트에서 세력의 힘이 빠져나갈 때 그 이제
상승장 때 힘입어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권유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현재 단타로서 접근하시겠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저는 금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추천드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현재 보시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세 그리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현재 같이 호가창을 옆에 종목들 전일 대비 보시면 양방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토렌트는 계속적으로 상위권에 올라와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한 틱에 관한 그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올라와 주는 모습이지 월봉 기준으로 같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요번 달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흐름세가 동일합니다. 이제 뭐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비슷한 부근대에서만 놀아나는 모습이지 현재 주봉, 월봉, 주봉 다 보시면 이평선에 이탈해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시겠고 일봉 또한 지금 이평선 유지해주고 61선도 유지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27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재 흐름으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딱 0.002원선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0.00143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토렌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토렌트 관련된 코인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치적인 측면이나 차트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한 틱당 4%가 넘는 그런 수익 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타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비트토렌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매수하기에 적절한 이 적기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가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오늘 1월 달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던 코인인데 이걸 또 이제 한번 리뷰도 하면서 이 코인이 또 왜 또 직접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1월 달에 이제 오늘의 뭐 코인을 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코인인데 그때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상승장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큰 효과를 보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때는 그냥 이 코인이 뭘 하고 뭐 이거는 뭐 얘기는 안 드렸는데 뭐 살짝 드리면 카이버 네트워크는 살짝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짝 말씀드렸는데 비자 같은 겁니다. 마스터카드, 비자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주는 게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자, 비자, 마스터카드 걔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나는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뭐 신사임당이라도 뭐 세종대왕님 뭐 그걸 갖고 있는데 미국 가는데 미국은 당연히 달러를 원하겠죠. 그럼 그걸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게 비자 뭐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거 역할을 해주는 게 카이버 네트워크예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어떤 이슈들이 나옵니까? 결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제 이슈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또 큰 어떠한 그 실생활에 이제 사용되는 어떠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큰 이슈로서 작용을 하겠죠. 자, 결제가 붙는다. 그렇다면 카이버 네트워크 빠질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카이버 네트워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상승장이면 상승장일수록 올라가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월 달에 제가 목표가를 2,700원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5,200원도 넘어섰죠. 자, 시장이 계속해서 그 이후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5,000원 이상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라인대 2,700원 라인대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인데 자, 1월 달에 제가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왜 여기다 드린다고 했어요?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저항 라인 때 저항 받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쭉 시장 움직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라인 때죠? 예. 시장 다시 좋아지면 3월 달에 시장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돌파. 그다음에 저항 라인 때 다시 지지하면서 올라갔죠. 그죠? 저항 라인 때 돌파되면 지지 라인 때로 바뀌면서 그 지지 라인 때 디디면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차트, 뭐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뭐 시기가 좋게도 3월 달에 다시 한번 시장에 올라가 주면서 카이버 네트워크도 힘 받아주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해가지고 했으면 2,700원까지 수익 잘 보셨을 거고, 그때 뭐 매도 안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지금 뭐 5,2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손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그죠?
자, 3개월 정도 걸렸겠죠. 3개 뭐 2,700원은 뭐 그냥 대충 한 뭐 15일에서 한 달 정도? 예, 걸렸습니다. 이 정도 걸려서 뭐 몇십 퍼센트 정도의 수익. 뭐 밑에서 사셨다면 100%가 넘어가죠. 100% 넘는 수익을 가져가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카이마이트가 사도 되나요? 안 되죠.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뭐 크게 받아서 올라가거나 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막 6천만 원 막 갈라가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움직여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건 매수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려와 있는 거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을 매수해야지 떨어지더라도 손실이 적습니다. 올라와 있는 건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요. 예? 떨어져 있는 거는 내려와도 손이 좀 적지만 올라가면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거, 내려와서 원형 바닥 그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가장 큰 상승은 보인 코인 카이버 네트워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희와 함께 1월에 공략을 하셨다면 2배 넘는 수익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인 대통령님께서 항상 급등하는 코인을 사기보다는 땅에 박혀있는 칼을 뽑자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거기에 아주 적합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분석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코인들 분석해보겠습니다. 비트필스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휴먼스케이프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라와 같이 이제 카카오의 클레이튼의 연관성이 짙은 종목 섹터가 되겠는데, 현재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이제 분산되어 있는 건강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이제 아직 정복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 이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종목이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제 건강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보상이나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 서비스내를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종목 코인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아까 390원대에 보고 단기적인 단타 종목으로서 가지고 왔는데 아까 일본 기준으로 오늘 고점이 42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390원대에 제가 종목을 발굴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제 목표치에 다다르진 않았습니다. 일단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6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스윙 및 이제 단타 관점으로 441원 선을 설정해 드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보시면 현재 일본 기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날 큰 상승이 있었죠. 3월 30일 이후에 매도세는 거래 대금이 동반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양방의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봉 봤을 때도 스토캐스틱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인데 아까 390원대일 경우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면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도 아직까지도 매매하기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시간 보시면 현재 이평선에 맞닿으면서 유지해주고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1시간이겠죠. 1시간 그래서 이제 1시간 기준으로 나눈다면 아직까지도 이평선 그 십자가 모양의 이제 분기점이 선상에 놓여 있지만 이평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줄 전망성이 큰 종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재 오늘 기준 아까 제가 390원대 봤다면 지금 현재 나오게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지만 스윙적 관점으로 441원 노리시기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우리 알트코인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 매매하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동향이 어떤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5,300선,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 5,300선 이하로는 이제 강한 지지선으로 유지해 줄 거지만 빠지더라도 어떤 악재성이 되거나 시장에 동반돼서 빠지더라도 5,100선만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선 안쪽으로 안착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간 지금 현재 행보세 흐름 단기적으로는 강합니다. 행보 흐름의 모양새가 강하지만 5,100선만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큰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을 보시다시피 단타 종목 하루를 넘는 단타 종목을 매수하기는 이제 권유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휴먼스케이프 같이 개별적으로 차트가 너무 이제 이평선을 유지해주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까지 확인이 되는 이러한 특별적인 종목은 비중이 적게끔 들어가셔서 이제 스윙적 관점으로 매매하기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 주부터 비트코인이 5,100만 원 선을 잘 유지해 주는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5,100만 원을 깬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락장에 무게를 실어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요. 현재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상 비트코인 주봉상을 보셨을 때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있고 그리고 고점에서 고점을 이었을 때가 이제 상승 추세선 안팎인데 5,100선이 딱 기준점입니다. 5,100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하락 추세선이지만 물론 이제 시장과 동반돼서 5,100선을 하락을 한다. 근데 이제 거래 물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5,100선도 이제 깨지자마자 바로 이제 하락세다. 이제 시장의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전망적으로 이제 무너진다라고 인지하시지 마시고 5,100선이 무너지더라도 이제 거래 대금이 어떤지 그리고 또 시황은 어떤지 같이 파악하시면서 딱 5,100선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만 보시 마시고 시황과 같이 바라보시면서 전망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일단은 5,100만 원 선을 잘 지켜주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시장 현황이라든지 시황들을 같이금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고민이 좀 많았는데 네. 뭐 시장이 지금 살짝 좀 네. 뭐 위험한 지지부진하다 것 보니까 같습니다. 뭘 살까 고민 뭐 이럴 때는 그냥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또 이제 그런 큰 또 이제 무거운 것들 샀다가는 또 뭐 손실도 많이 없겠지만 수익도 많이 없습니다. 그죠? 뭐 100만 원일 때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알트코인들 쪽으로 또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보는 코인은 저스트입니다. 이 저스트 코인이 지금 그래도 이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이 조금 덜 했어요.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크게 상승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저스트도 크게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올라가서 수익 보면 좋은 거고 하니까요. 내려가서 손실 봐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 현재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저스트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들 어떻게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저스트의 일봉 차트인데,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더라도 충분히 뭐 이제 시장 상승할 때도 이제 3월 달이었죠. 상승할 때도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제 4월 달 부근에서 퉁퉁 올라왔죠. 뭐 최고가는 뭐 14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0원에서 140원 같은 경우에서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 반납했죠. 다 반납해서 쭉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바닥을 원형으로 그려주고 있죠. 바닥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것도 어떤 이평선이에요? 22평선이죠. 22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2평선이라고 한다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도 같습니다. 자, 일목균형 기준선에서도 봤을 때도 지지를 하고 올라가죠. 5일선은 솔직히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음봉 하나만 떠도 꺾이기 때문에 5일선은 신경 안 쓰는데 5일선 역시나 내려갔다가 올라가 주면서 5일선 위로 다시 한번 캔들 올라가 주면서 올라가 주고 있다.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평선들은 이제 이렇게 정배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본다고 한다면 차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 라인 때도 지금 뭐 100원이에요. 그죠? 60원부터 올라왔지만 100원이기 때문에 아직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0원 밑으로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0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 라인이잖아요.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11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항상 제가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저항 라인 때다가 설정을 합니다. 지금 봤을 때 저항 라인 때 어디입니까? 120원 라인 때잖아요. 그죠? 자, 120원 라인 때가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저항 맞았고 저항 맞았고 역시나 여기서 저항이었죠. 윗골이 달고 내려오니까요. 자, 저항 라인대였기 때문에 120원에다가 저항을 설정하면 저 매도가를 설정하면 좋겠지만 120원에 팔라고 저희가 110원 이하로 매수한 거 아니겠죠. 물론 10%안 된 뭐 9% 정도의 뭐 수익률이 나와서 괜찮은 매매가 됐긴 하겠지만 이런 저스트 같은 종목, 이런 좀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퉁 치고 올라갔다가 윗골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윗꼬리에다가 좀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 어차피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또 이제 10% 정도의 아주 그냥 좀 이제 투자금도 이제 좀 약하게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140원 정도에다가 걸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왜냐하면 140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나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거든요.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140원을 터치하거나 뚫거나 해서 윗골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40원에다가 매도를 걸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손절가겠죠.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상승을 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주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 그 손절가를 좀 짧게 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11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 100원 라인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라인대에서 매도를 하냐? 바로 90원 라인대다. 자, 21선이 다시 한번 슬쩍 올라올 겁니다. 그죠? 지금 80원이 여기서 이제 돌파되고 올라올 건데 이쪽 라인대가 바로 얼마냐? 바로 이제 90원이에요. 그죠? 내일 되더라도 90원 라인대 그 21선이 살짝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21선을 딛고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그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90원 라인대겠죠. 90원 라인대를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90원 라인대까지 홀딩하다가 90원 라인대 이탈하면은 손절해서 추가적인 하락, 추가적인 손실 방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스트 같은 경우에도 요 며칠 사이 동안 급등과 또 급락을 보여줬던 코인인데요. 매매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무료 방송에는요.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서 기회장 속에서 가치성이 좀 짙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비트필승님께서 오늘 무료 방송을 해주실 텐데요. 이 가치성 종목이 뭔지가 일단 너무 궁금해요. 한마디로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현재 지금같이 시장에 빠질 때 많은 분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때 이럴 때야말로 이제 기회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가치성 종목은 뭐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타버스와 같이 이제 미래 전망성이 좋은, 가치가 좋은 이제 종목이 되거나, 혹은 이제 엑시와 같이 눈으로 보여주는 매출이 확실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이러한 종목, 가치성 종목에 현재 이제 분할 매수, 현재가 저점이다라고 해서 올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가치성이 짙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종목을 이제 가치성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처럼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또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미들의 심리와 반대로 가려면 공포의 사고 또 환희의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처럼 우리가 이 반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나아가려면 가치성이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시장이 떨어질 때도 투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무료 방송에서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인 대통령님의 어떤 이런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더 조절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 내외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더 안정한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짚어드릴게요.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핸드폰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키셔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녹색 창,
검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또 연결이 됩니다. 1시 반부터 저희가 또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 시장을 우리가 또 기회장으로 삼아서 어떤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또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들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실시간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무료 방송 직접 입장하셔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전문가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해답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